안녕하십니까, 웃장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한러 모스크바서 비공개 북핵 협의, 러시아 한국과 논의한 적 없다 부인. 북핵 당국자 최근 러시아 북핵 담당 대사와 면담,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당부 관측이다. 관측? 우크라이나 종전 시 종전 안 되고요. 이게 또 김치국 마시고 앉아있네. 북한과의 대화 둘러싼 환경 변화, 우크라이나전 종전 이후 준비하나? 준비는 해야겠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종전될 꼬라지는 안 보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접촉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up자가 말씀드렸죠. 예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분명히 쇼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정쟁의 종전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오가기는 오가지. 오가기는 오가는데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up자는 관련해서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러시아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추정이네. 다 추정인데 특파원 3명이나 쳐붙어가지고 기자 2명에 특파원 1명 붙어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네.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 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북한 핵 관련 당국자를 만났다. 뭐 자꾸 이거 뭐 스케치만 하고 있는데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종전 이런 거 안 되고요. 예.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여 뒷배구시를 하고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러시아 변수가 결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복 맞은 북한을 우습게 보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한국이 줄곧 소원했던 러시아와 현 시점에서 북한 현행을 갖고 우짜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미 RT 기자의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전문가라고 있는 사람의 기사를 갖다가 RT 기사를 아예 통째로 해가지고 허접한 실력에 번역하면서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칭 보수 그리고 자칭 지금 현재 그 정권 잡고 있는 이재명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칭 진보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RT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북한 쪽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니까 종북론자지 뭐 까놓고 해가지고 종북론자들이 아닌 차라리 이 윤석열이 정권이 있을 때가 오히려 웃기지도 않게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정권이다, 국가다라고 그 RT 기자가 말한 것도 제가 작년에 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뜻이 맞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갈 길이. 이거 종전 안 되고요. 지금 안 됩니다. 웃자는 관련해서 2027년까지 계속 간다고 이미 관련된 영상도 벌써 올린 지가 한참 됐고요. 북러 관계의 접착제 역할을 했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 이 기복질인데 뭐 하는 거는 맞지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다 뭐 바램인데 바램은 어떻게 되는데 조연이 나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이 되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답변이 이재명한테 말씀드렸다고? 넘어가고 자라프 나왔네. 예. 러시아는 북핵을 둘러싼 한러 비공개 접촉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의식한 듯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며 부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식으로 아니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로바는 러북 협력의 반대자들은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간질하고 러북 동맹 및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국과 어떠한 협의도 하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 특히 러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짜 정보 까놓고 가짜 정보라네요. 이러한 가짜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협력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일관적이고 원칙적이고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에 북한이 지원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핵심은 이거죠. 가짜 정보.
자로바가 나서 가짜 정보 구라쳤다. 누가? 우리나라 K 외교가 쪽에서 구라를 쳤다 이 말이 되겠네요. 뭐 만날 수는 있지. 만날 수 있는데 백 채널에서 했던 얘기를 갖다 이렇게 바로 까발린다. 혹시라도 백 채널로 해서 가지고 얘기됐던 내용을 이렇게 까발린다는 건요 정말 수준 이한 겁니다. 뭔가 좀 되고 난 다음에 나야지. 우짜처럼 무슨 업계 소식이다 이래 이것도 아니고 이게 정식으로 기사까지 쳐나올 정도면 참내 수준 꼬라지하고 진짜 아이 넘어갑니다. 참. 여당 더불어 법사위 본회의 법안 수정 또 언론선 논란 지도부 미세조정 허위정보건조법 이것도 글러 처먹고요. 이것도 위헌이고요. 법사위에서 단순 허위정보 금지 추가 본회의 상정안석 빼기로 이거 위헌이라서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뭐 헌법 1조 2조 3조 첩팔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이걸 갖다가 이거 판단할 건데 허위정보건조법 이거 누가 허위정보를 갖다 건절할 건데 공산당이야. 내란체포문법도 법사위에서 1심부터 조항 추가 결국 빼고 본인 잘한다 진짜. 국힘 뭐 위법한 위험한 법이지 뭐 위험한 법이라는데 위법이지 뭐 이거 마치 호떡 뒤집듯 졸속 땜질로 일관한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걸 어느 놈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공산당이냐고 그러니까 언론 자회 언론 뭐 집회 이거 자유 이런 거 반말아 쳐드시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법안에 추가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지구도 알고 있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내란재판부 이것도 위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내 참내 이것들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이거 뭐 맨날 나와서 대담선에 차는 거고 이거는. 본선 졸속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선 백날 그거 뭐나 통일교 그 빨특검이나 받아라 마. 귀찮다 마. 넘어가고요. 17년 전 가정당의 차별 전공법 실패 후 우회 로비 택했나. 특허법 뭐야 통일부 얘기야 제도권 정치 진입 노렸던 18대 총선 낙선자들 통일교 로비 의혹 핵심으로 당시 출마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화 그러니까 뭐 개인 일탈이다 이 말이지. 가정당은 의혹과 무관하다. 네. 윤용어 넘어가고 가정당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당 통일교 신자들만 받은 모이네 18만 857표. 송광석 나오고 전재수 임종석 나왔네. 임종석. 자, 임종석 나올 정도면은 이재명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박모씨 요것도 박모씨 해저터널 나오고 해저터널 문자가 그때 욕 많이 했습니다. 그때 블로그 할 때. 뭐야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와 당선되면 영사 대사잔이나 공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자 이러면 기사가 이재명 이름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 쪽으로만 해가지고 뭐를 약을 쳤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연합지라시 기사 이따구로 쓰면 안 되고요. 20대 대선 때 윤석열 쪽으로만 약을 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윤석열한테 뭐 약을 쳤겠냐고.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 임종석 이름 티 나왔잖아요. 여기 임종석이. 이러면서 무슨 이재명을 싹 빼고 윤석열한테 뭐 약을 친 걸로 쳐나오네. 대단하다 연합지라시. 넘어갑니다. 하여간 통일교 특검 빨리 받아라. 넘어가고요. 맑고 추운 동지 내일부터 전국에 비 온다. 팥죽. 창원 부산은 0.2도. 아이고 추워라. 넘어가고 우짜견 쪽으로 여쭤보면 어머니가 아프신 후로는 팥죽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팥죽을 잘 안 합니다. 집에서 안 하고 무자도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짜는 약간 이 전통 스타일 쪽이라 가지고 뭐 이 절기나 이런 거 잘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팥죽 이런 거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이게 집에서 하려면 좀 귀찮아요. 요거 팥죽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팥죽 삶아서 채져 내려가지고 이거 또 짜가지고 그 다음 끓일 때도 그냥 끓입니까? 이 카레나 팥죽 이런 것들의 이 특징이 뭡니까? 우짜가 음식을 좀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것들 특징은요 이 사람이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그 끓고 있는 걸 밑에 눌러붙지 말라고 계속 끓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정성,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고 요즘 짜도 막 사 먹는데
어쩌든 간에 날씨도 좀 춥고 이러니까 뭐 동지 먹을 동지면 팥죽 아닙니까? 팥죽 해가지고 한 그릇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고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예, 그래 드시면 되죠. 고물가에 지갑 다친다. 내년 소매 유통 성장률 5%내 5%다. 5년 내 최저. 예, 소매 유통 성장률이 0.6%.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역성장, 마이너스 났다 이거죠. 신성장 동력 필요하다. 요거는 예, 이미 돈을 쳐뿌리고요. 재정도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고요. 빚내 가지고 다 하고 국민연금은 이제 외환 저 땜빵하는까지 카바닝 치는 데까지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예, 내수 부진, 소비 심리 위축, 경쟁 심화 등뭐 이를 하는데 이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다 관련된 거죠. 예, 지방선거를 갖다가 우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 지방선거의 이 승패를 결정짓는 곳은요 그냥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누가 먹냐, 국회 먹냐, 더불어가 먹냐, 국회 먹냐 이건데 우짜가 보기에는 오세훈이가 좀 그래요. 많이 좀 낡은 이미지인데 그래도 오세훈이 나와도 우짜가 보기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500원 배팅하고요. 넘어가고. 예, 글로벌 타임스입니다. 황구 15. 아이고, 우짜가 뭐, 황구 15. 뭐, 원래가 우짜가 뭐, 중국 관련 뉴스 하면서도 황구 15는 많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거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보시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야, 댄스 퍼포먼스, 청두에서, 찍이네.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표명했다. 이러죠. 예, 요거 나왔습니다. 우짜가 요거 블로그에는 관련 영상까지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유튜브에 안 올린 거라 가지고 네이버 동영상에 올려놓으니까 화면 조절이 안 돼서 일단은 소개는 안 하는데요. 그 기사를 보시면 예, 예, 왕리홍 그러니까 그 중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왕리홍이 청두에서 스촨성 청두에서 해가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6대가 출연했다 이거죠. 예, 그걸 출연해가지고 이 퍼포먼스 춤을 췄습니다. 그 백슬립까지 했습니다. 뒤로 돌아서 착지하는 거. 백슬립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내줍니다. 아이고 영상 그 봤는데 참 뭐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짜가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로봇들이 팔을 흔들고, 예? 그 다음에 달을 차고, 렉킥이 그리고 돌고, 이거 백슬립까지 했어요. 백슬립 그리고 점프, 뛰고, 예, 여기까지 다 했다. 완벽하게 소화했다. 우짜 봤습니다. 좀 보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좀 뭐 로봇 특유의 그 뭐 딱딱함이라 해야 되나?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좀 그 저 백슬비나 이런 거 점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예. 예,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 음악의 리듬을 갖다가 뭐 탔다 뭐 이 얘기가 되는데 뭐 하여간 요거는 무자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뭐 인터넷 보시면 또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요게 관심 가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6대가 요 6대거든요. 이건 세대만 나와 있는데 6대가 나와서 사람하고 동작을 갖다가 칼각으로 맞춰 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 그리고 웃자가 보기에 이 백슬립까지 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백슬립이네. 백터닝이라. 뒤로 도는 거 있잖아요. 뒤로 한 바퀴 도는 거. 백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우자가 보기에는 정말 센세이셔널 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맨날 미국 얘기만 나오고 그러지만 우자가 중국 경제 주요 이벤트를 이거 뉴스 보면서 안 한 지 좀 됐습니다만 거기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이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쪽에 해가지고 열풍이었습니다. 뭐 주식 같은 것도 엄청 튀고 뭐 그랬거든요. 이게 드디어 이제 이쪽에도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걸 갖다가 이거 저 로봇 댄서 이게 나와서 추는 거 하나로 좀 됐다. 뭐 그래 봅니다. 보면은 그 크기는 작아요. 크기는 사람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이 사진이 이러는데. 그런데 동작은 전혀 예상보다 훨씬 더 아주 자연스럽게 났다. 예, 그거는 문자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관련 영상은 문자가 블로그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요. 자 넘어가고 요거는 뭐 월요일이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우자가 띵 까먹었던 거 해가지고 2025년 6월 2일 기사지만 띵 까먹었던 걸 관련해서 우리나라 AI 개발 뭐 이쪽하고도 관련되니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 글로벌 빅테크 뭐 만들어 경제성장 정책 우자가 보기에는 경제성장 정책뿐만 아니라 테크 레이스 테크 그러니까 기술 경쟁에서 유럽도 이제 탈락 중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우자가 보기는
애플, 메타 아니면 구글과 맞먹는 규모의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 노세안 대륙 유럽이 인공지능 AI 등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유니콘, 그러니까 이거 미국 말로 하면 스타트업이죠. 아, 이거 적어놨네,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보다 뒤처지는 곳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라고 했다. 예, 미국은 690개. 지난 1월이면 2024년 1월이냐? 2025년 1월이냐? 예, 1월. 그러니까 2025년 1월이겠죠. 1월 내가지고 690개. 2조 5,300억 달러. 유럽은 107개. 3,330억 8천만 달러. 뭐 이래 되죠. 예, 뭐, 뭐 이래가지고 차트 나와 있는데, 뭐 이거 다 얘기하면 그렇고. 아, 우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차트 요거 보시고, 요게 좀 꽤 됐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웃다가 지금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2025년 12월 현재 미국에는 7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요. 여기는 690개인데 7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여기는 시장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2조 5,300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늘어나 가지고 2조 9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뭐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오픈AI 뭐 이래 있죠. XAI 이랬고 이런데 그다음 중국이 보시면 바이트 댄스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이 169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7,024억 6천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시장 가치가. 이것도 물론 지난 1년 거의 한 1년 전 거 데이터로 기준한 거고요. 그다음 EU의 경우에는 어떻다? 107개 스타트업 기업인데 3,338억 뭐 3,333억 8천만이라는데 3,3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한 거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미국에는 유럽보다 한 6배 더 많은 6배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으며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U하고 미국 사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요거 세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스트라이프. 요 회사, 요거 미국 기업이죠. 네, 요거 뭐 세금 관련 문제 때문에 아일랜드에다가 본사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프까지 빼버리면, 이러면 유럽 데이터에서 빼버리면, 유럽 전체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는 약 15%가 감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 달러도 안 된다, 이 소리죠. 스트라이프 하나의 기업에 대한 의존성은 유럽이 자체적으로 테크 대기업을 더 이상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규제가 제일 큽니다. 일단은 제일 큰데 유럽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GDPR 이거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법이라기 그렇네. 하여튼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제 조항인데 GDPR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론상으로는 참 훌륭하지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길 꺼리게 만듭니다. 이게 스타트업 같은 거, 벤처 이런 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을 갖다 감수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 스타트업 이런 거는 장사를 못하지.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유럽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간에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해서 기업들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기 꺼리게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됩니다. 게다가 유럽 시장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EU 요거 통화동맹이라고 보면 되죠. 통화동맹의 경제동맹인데 경제동맹도 참 어중간한 경제동맹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마다 그러니까 각 유럽의 각국의 시장마다 완전히 따로 놉니다. 따로 국밥. 우자 표현을 하면 싼 말로 하면 따로 국밥. 좀 비싼 말로 하면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럽 국가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법률, 세금,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이 독일이나 스페인으로 진출하려면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그 다른 미국이나 중국도 아니고 EU 지구 내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값비싼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소리지요.
정말로 안 좋지요.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 자금과 인재 부분입니다. 유럽의 벤처 투자자들은 미국의 벤처 투자자들보다 훨씬 신중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유럽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위험도가 낮은 벤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20년도 넘었네. 20 한 5, 6년 그때 해가지고 우짜도 그쪽으로 뭐 벤처랍시고 해가지고 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했는 게 저 수산물 B2B 해가지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이재용하고 해가지고 그게 그 구사리가 나가지고 엎어졌는데 아 그건 옛날 얘기고 하여간에 그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벤처 투자 좀 그렇습니다. 예, 보면 좀 그렇고요. 좀 많이 그렇다. 뭐 물론 벤처 투자 자체가 약간 사기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미국은 아이디어만 괜찮아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미국을 뺀 나머지 그 국가들 중국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미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건 다르다 치고 유럽 뭐 우리나라 이런 쪽은요 그 벤처 투자한답시고 안전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게다가 유럽 최고 기업가와 엔지니어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실리콘밸리로 끊임없이 이동, 유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성공한 유럽 창업가들이 회사를 유럽에서 매각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요. 덕분에 차세대 창업가들을 멘토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인재들의 지속적인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좋지 않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문제의 핵심은 뭐냐? 최악의 시기에 유럽이 테크 경쟁,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인데 게다가 최악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우크라이나 업보가 또 쌓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악의 시기에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건데 요즘 또 주로 해가지고 주로 경쟁이 심한 게 어디입니까? AI, 반도체, 우주 기술이 글로벌 경제의 다음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이에 유럽은 이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테크 기술이 없다면 뭐 AI나 관련 이런 거죠. AI, 반도체, 우주 기술 이런 거 이런 기술이 없다면 유럽은 모든 것을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유럽 거를 참 좋아해요. 특히 이 정치권, 특히 자칭 진보 이쪽에 보면요. 유럽 이쪽에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우짜가 보기에는 별로입니다. 예,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입니다. 우짜겐 쪽으로 다 한번 왔다 갔다 해봤고 벤처 투자하는 데도 한 가봤고요. 정부 정책 자금도 한 받으러 한 가봤고 그 벌써 25년 전에 그 짓 했었습니다. 지금 다를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이거 뭐야 이거. 노땡스. 가지고 푸틴 브레이킹 뉴스 빼고 푸틴이 군대가 아이고 지금 아이고 이 치어들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거죠. 이게 또 무협지 제대로 쓰고 자빠졌는데 라디오 그러니까 이 감청이죠. 통신 감청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캐나발리즘 그러니까 식인 행위까지 하고 있다. 야들 또 병 도졌네. 예, GUR 뭡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군대 쪽에 있는 정보국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자포리자 내 좀 뚫리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예? 점령군들이 동료를 갖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누가 우크라이나 GUR에서 이거 통신 내용에? 이 나오네. 통신 내용이 나오네요. 뭐랍니까, 이거? 도청, 인터셉터 리포팅, 도청한 내용에 따르면, 서로 잡아먹는다. 이거는 욕하는 거고, 여기는 완전, 엉망진창 개파이다. 예, 우리는 해가지고, 젊은 애를 찾고 있다. 칼도 갈아놨다. 샤프도, 칼도 갈아놨다. 예, 난 누굴 어째 하든 간에, 누굴 어째 제끼든 간에 나는 그냥 상관없다. I just want, 나는 그냥 먹고 싶을 뿐이다. 이것도 욕한 거고요. Everyone else. F, 업 해가지고, everyone else. 그러니까 꺼져라. 뭐 이 소리죠. 예. 내 혼자 다 먹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GRU는 캐니발리즘이 러시아 군사에서 커먼 프랙티스 그러니까 흔한 일이다. 뭐 일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 되고 있죠. 야, 이거 참 무협지 끝내준다 진짜. 이거 저 간만에 또 한번 제대로 또 무협지 안 쓰고 자빠졌고요. 이거 분명히 또 이 가지고 국산 연합지라시는 해 가지고 또 뺏겨 가지고 분명히 뉴스 나온다 이거. 나오는데 문자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겹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우크라이나 무협지에서 나오는 내용에서요. 주어를 갖다가 러시아군에서 우크라이나군으로 바꾸면 아주 팩트에 근접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틴의 desperate troops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팩트에 근접한다. 미르노흐라드 지금 완전히 점쪄가지고 그거 지금 숨어가지고 끝났고 거기 끝났는데 이제 숨어있는 친구들이 뭐 밥도 못 먹고 앉았으면 뭐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캐니벌리즘 하는 거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이 러시아군을 갖다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으로 바꾸면 대강 말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쓸데없는 무협지 얘기인데 뭐. 이거는 오대사 혹시나 오대사 봉쇄 가능성이 있나 해가지고 우짜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립니다. 뭐야 벌써 26분이야? 예, 러시아군이 드네스트로강 요거죠? 요 강입니다. 쭉 내려간 거. 이거는 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드네스트로강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드네스트로강 여기를 갖다 건널 수 있는 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미야키 다리라고 있습니다. 미야키 그러니까 뭐 이 지역 이름인데 미야키 다리라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공습해서 뿌댔고요. 그리고 여기 흑해 바로 이 가지고 접해 있는 이 만 쪽에 해가지고 다 있는 여기 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토카 다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공습해서 뿌았습니다. 이거 부수면요. 이 밑에 오데사 밑에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거 루마니아 땅입니다. 이게 예, 루마니아 땅 그리고 오데사 밑에 이쪽에서 물건이 배에서 불려가지고 물건을 부렸다 하더라도 이걸 육로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데사항은 들고 맞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차단되게 됩니다. 이게 즉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항구나 루마니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연결되는 주요 병참선이 되겠죠. 이게 병참선 이게 끊어졌다는 소리가 됩니다. 공습으로 다리가 부사졌다는 거. 물론 우크라이나군에서는 공병대 투입해서 부교를 갖다가 지금 연결했다. 이러면서 다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우짜든 간에 다리를 뿌댔다. 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러시아군이 오데사 봉쇄에 나설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이거 러시아군이 오데사 봉쇄에 나설 경우에는요. 물론 우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밑에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내륙국이 되어버리고요. 지정학에서 내륙국이 된다 이 소리는요. 정말 답이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륙국이 되고 즉 바다하고 접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다하고 접한 게 아닌 국가가 되어버리고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요 위에 보면 이 지도에 잘 나옵니다만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압박을 갖다가 낮추거나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대사에 대한 이거 혹시라도 이거 봉쇄 그리고 잘하면 이거 상륙전까지 벌일 수 있는 이런 거 하면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압력을 낮출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완전히 떼본변도 못하는 내륙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앱스타인 파일 망령 못 떨치는 트럼프가 아닌 파일 공개 파장이다. 은폐 시도 이리 나오는데 요 뭐 우짜견적으로는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 해가지고 돌아다닌 거하고 많이 봤습니다. 이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봤습니다. 우짜견적으로 뉴스몸 이런 데서는 말할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서 집중우리한 거라서 말은 안 하는데 앱스타인 파일도 좀 많이 봤고요. 해가지고 관련자들 나온 거 뭐 정보 이런 것도 미국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걸 다 봤는데 이거 지금 앱스타인 파일 가지고 왜 떠드냐면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하죠. 우자와 관련해서 202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트럼프를 갖다가 앱스타인 파일로 엮어가지고 어째 하려고 한다라고 이미 코멘트를 해드렸고 근데 까놓고 말씀드려서 앱스타인 파일에요. 트럼프보다는 다른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주로 또 어디냐? 민주당 쪽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다가 미국판 통일교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트럼프보다 오히려 해가지고 민주당 인사들, 의원들, 특히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등등, 뭐, 클린턴도 나오고요. 아주 찝찝거리 한 거 많습니다. 그쪽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유도를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짜가 보기에는 이거 성공하려면 무조건 해가지고 가린 것도 그러니까 정보를 까는 걸 갖다가 민주당 관련 거는 안 까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백악관 미국 인플레 목표치보다 낮아 금리 인하 여지 충분하다. 예, 해시시 나와서 기업들 관세 고려 이건 뭐 넘어가고. 해시시 나와서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CBS에 출연해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 그러니까 이것이 코어 CPI죠. 근원 인플레이션이 3개월 이동 평균치가 1.6%로 패드의 목표치인 2%보다 낮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우자가 해식 관련해서는 이미 코멘트를 길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패드가 느리다, 연준이 느리다는 소리는 트럼프의 말이 맞다. 이러면서 금리를 일찍 내렸어야 한다. 이 말이 되고요. 예, 요래 되는데, 예, 뭐 해시 나오는데 해시 해가지고 지금 연준 의장이 되니 말 많은데요. 뭐 될런지 안 될런지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 가능성은 제일 높죠. 그런 가운데 이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낮다. 금리 인하 여지 충분하다. 이거 관련해서 숫자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이 차트 보시면 이거 미국은 코어 CPI고요. 저 일본의 경우는 그러니까 코어 CPI죠. 예로 됩니다. 근데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이 근원 그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거 퍼런 게 미국이고, 예, 이거 노란색이 일본입니다. 보시면 약간 시차가 있죠, 여기? 예,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미국이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시차, 일본의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 영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는 거. 요거를 갖다가 잘 보신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우한필름, 요 짝대기 이거, 회색 바로 된 거, 이게 우한폐렴 리세션이죠. 우한폐렴이 끝날 즈음에 디플레이션이 빠졌다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가, 미국과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급등, 튀잖아요. 튀고, 예. 일본이 인플레이션 급등 베타 테스트를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무한폐렴 리세션 공식 되자마자 발효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 경기 부양책을 바로 벌였는데 일본은 어땠다? 일본은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일괄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실물 경제에 대한 통화 공급을 갖다가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고요.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짓을 했는데 뭐 비슷한 짓을 했는데 뭐 55 양보해서 비슷한 짓을 했는데 만약 이러지 않았을 경우 인플레이션은 하락해서 이 모양이 아니고 하락해서 무한폐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무한폐렴 이전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 디플레이션 영역으로 빠졌을 거다. 이 말이 됩니다. 즉 미국과 일본과 미국 두 국가가 했던 방법 모두 통화 인플레이션 급증을 통해 기존 경제 모델의 종말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붕괴를 은폐하는데 사용되었다. 뭐 돈 쳐 뿌리기 이걸 통해서 은폐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짜 객적으로 봅니다. 뭐 해시시 나서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금리를 미리 내렸어야 된다는데 똑같은 연장성산에 있다. 이렇게 우짜 객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떠들지도 않는데 시간이 이래 되네. 요거네 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2025년 11월 기준이죠. 2025년 11월 기준에서 금 0.51g으로 해가지고 석유 1배럴을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11월 데이터 기준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음 거에 비교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석유 가격이 금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한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실물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존 또는 보호하는데 과도하게 투자하는 상황이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값이 이 정도래 가지고 금덩이 비해서 이렇게 싸질 수가 없어요. 금 0.51g에 석유 1배럴이라는 비율은 브레튼 우즈 체제 여기 있죠. 브레튼 우즈 체제 여기죠. 브레튼 우즈 체제 이게 좀 크게 되겠구나.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전, 이전이 얼마입니까? 1960년대죠? 1960년대 평균보다 무려 59%나 낮고요. 2014년부터 2025년, 요거죠? 요 라인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때 평균치보다 52%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1970년대 이후 금유가 비율은 요 비율을 가지고 짝대기 점선으로 돼 있죠? 요 총해가지고 5번이 가지고 크게 의미심장한 가지고 변화가 있었는데, 석유 파동이 있었던 오일 쇼크가 있었던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1960년대 평균치, 그러니까 금하고 석유하고 레이시오 이 평균치의 2배 가까이 폭등했었고요. 이거 폭등했었고, 이거 보시면 평균치가 2.5에 가잖아요. 폭등했었고, 이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유가 폭락기, 요거 떨어질 때 유가 폭락기에는 1960년대보다 꼴랑 19%, 요 평균치보다 19%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8년까지, 이때는 어땠습니까? 중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등장했죠. 이 시기에는 1960년대보다 무려 144% 높은 수준까지 증가, 폭발, 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 덕분에 이마에 폭발했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여기죠. 예,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그리고 2010년 중반대까지 아주 짧게 보면 되는데, 이때 중반에는 1960년대보다 약 70%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쉘 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됐죠. 쉘 붐이 시작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25년까지 해가지고 요래 되는데, 요 라인은 2025년까지 해가지고 꺼졌는데, 이때는 이전 대비 가장 낮은 수준, 이 다른 거 앞전에 비교할 게 없죠. 요거 해가지고 유가 폭락기보다 더 낮은 겁니다. 이때보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2024년 이후 금값이 2배 상승하는 동안, 2배 이상 상승하는 동안 유가는 하락하면서 사실상 최저 수준인 0.51g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 1배럴에 금 0.51g이 됐습니다. 참고로 기름, 그러니까 기름값, 유가는 운송, 여행, 생산 등 실제 수요,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금덩이는 신뢰, 불확실성, 장기적인 정책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덩이로 석유를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성장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성향을 보인다. 경향을 보인다. 이걸 뜻하죠. 하지만 이게 너무 비율이 극단적입니다. 너무 극단적인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 리세션이 심화되어서 유가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억제되거나 정책 완화, 공급 위험 증가, 경기 회복세로 인한 상황 역전이 벌어질 경우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본 컨텐츠도 이미 만들어 올렸고요. 좀 이따 공개할 거고요. 하여간에 역사적으로 금, 석유 레이시오가 변할 때는 속도가 매우 빠른 그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미친 듯이 튀죠? 미친 듯이 튑니다. 미친 듯이 깔아앉고 미친 듯이 튀고 이럽니다. 속도가 매우 빠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안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다 됐네. 네, 이래가지고 끝내기 전에 12월 넷째 주 미국 경제 이벤트, 경제 주요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10월 PCE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고요.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3, 4분기 GDP 데이터 나오고,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똑같이 또 화요일에도 10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수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크리스마스고요. 크리스마스니까 놀겠죠. 예, 웃자 보기에는 이번 주 주인공은 딴 게 아니고 셧다운으로 밀린 경제 데이터가 쏟아진다는 거. 이게 웃자 보기에는 주인공이라 봅니다. 웃자든지 이번 주 크리스마스인데 잘 성투하시고 날씨도 좋은데 건강하시고 이러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이번 주 해가지고 사실상 2025년 끝내는 주인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 2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